동아마이스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실용국어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국어 수업, 즉 문학 수업도 같이 담당하게 된 이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처음이고 선생님들도 처음인 온라인 계약 앤 온라인 수업을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수업하는 게 원래 제일 좋고 선생님도 그걸 선호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상 초유의 사태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교실 수업도 원래 못했는데 온라인 수업은 더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고 급하게 막 벼락치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도 막 배우고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너무 잘 따라갔고 과제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140명 정도 되는 여러분들의 그 N행시 과제를 지금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즐겁게 문학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아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가장 예쁘게 폈었던 벚꽃 사진을 선생님이 배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올해 벚꽃 사진을, 아니죠, 벚꽃을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같이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어때요? 또 하나 더. 아,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쵸? 이게 아마 3월 30일이었나? 4월 전에 이렇게 벚꽃이 한 80% 정도 피었을 때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은 건데, 원래는 외부인들 이렇게 수는 명소잖아요, 우리 벚꽃 동산이. 그래서 이제 뭐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동산을 찾아오시는 외부인들이 이렇게 소문이 점점점 이렇게 커졌는지 점점 많이 놀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계약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된 마당에 학교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큰일 나니까 이 선생님이 영상을 찍은 다음 날부터 바로 통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피고 가장 맑게 했을 때 사진이랑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공산교육관 4층에 그 창문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예쁘게 폈을 때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사진을 보고 올해 벚꽃을 못 보는 아쉬움이 달래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진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노래가 비발디의 봄, 사계 시리즈 중에 하나죠. 그 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짜잔. 자, 문학의 본질과 구조라는 첫 대단원 1 제목이 시작되는데요. 자, 본질과 구조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문학의 특성과 기능이라고 해서 문학의 특성과 기능 이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배울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문태준 시인의 현대시 작품 하나를 배워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문학의 유기적 구조라고 해서 서경별곡, 나상, 북어대가리, 나와남 이렇게 네 작품을 배우는데요. 왜 네 작품일까요? 네, 문학의 갈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서경별곡 같은 서정, 시, 갈래, 그리고 나상이라는 그렇죠. 서사갈래, 즉 소설. 그리고 이강백이라는 작가는 여러분들 원고지 배워가지고 익숙할 텐데요. 북어대가리라는 현대 희곡, 극작품이죠. 극작품 대표 작품 하나. 그리고 마지막 장영희 작가의 나와남이라는 수필을 통해서 교술갈래까지 크게 네 가지 갈래를 문학의 유기적 구조라는 단원에서 배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문학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현대시 작품인 산수유나무의 농사를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효과음 들어가니까 진짜 인터넷 강의 같죠? 문학의 특성과 기능이라고 해서 자, 선생님이 그 위도랑 클래스에 여러분들 교과서 12부터 14페이지까지 미리 읽어보라고 이미지를 게시했는데 혹시 본 친구들 있을까요?
교과서 받았으니까 아마 문학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한번 미리 쫙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원래 이거를 선생님이 교과서 한번 핸드폰으로라도 간편하게 읽어보세요 하고 이미지를 공유해 주려고 한 건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과제라고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공유방에 막 이미지가 뜨길래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 읽는 사진을 인증하는 것도 과제인 줄 알고 교과서 이렇게 읽어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원래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과서 미리 읽어보고 그걸 이제 토대로 뭔가 교과서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펼쳐봤다는데 선생님이 큰 의의를 두고 재밌게 사진을 봤어요. 뭐 어쨌든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핵심이고 거기에 이제 많은 학습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주말에 이제 심심할 때 아니면 공부하고 싶을 때 읽어보라고 어쨌든 이미지 PDF를 같이 올렸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문학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를 보면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예술은 그러한 인간의 표현 욕구가 문화적으로 정착되고 유행화된 양식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 간편하면서도 보편적인 수단이 뭘까요? 글쓰기. 그렇죠. 글쓰기뿐만 아니라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간편하게 글로 적어서 올리죠.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태 메시지 이렇게 내 생각을 쓰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문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예술의 양식들 중에 대표적으로 뭐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교과서에 있는 이미지를 선생님이 크게 확대해 왔습니다. 르누아르라는 화가 혹시 들어봤어요? 미술 시간에 안 봤을 수가 없는 유명한 인상주의 대표 화가입니다. 이 르누아르라는 화가는 빛을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을 활용해서 잘 표현한 걸로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요. 그래서 이 봄 풍경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봄이라는 어떤 따스한 정경, 자연의 모습을 노란색이 좀 많이 들어간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따뜻한 이미지로 봄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는 우리가 색깔이나 어떤 뭐 표현 기법, 뭐 형태, 점을 통해서 뭔가 따스한 이미지, 뭐 빛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화가가 표현하고 싶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림 말고 네, 사진. 선생님은 사진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학생부 이렇게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딱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뭔가 빛을 쫙 받아서 그 건물 안은 되게 어두운데 밖은 너무 환하게 벚꽃이 쫙 펼쳐 있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좀 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개인 그 카메라로 쫙 찍어가지고 보관을 한 거고 이 두 번째 사진은 그쵸. 우리 학교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크게 벚꽃나무 한 그루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꽃이 만개했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봄에 뭔가 하늘도 되게 맑고 퇴근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벚꽃까지 만개해서 피니까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탁 찍어가지고 약간 보정 어플을 활용해서 이렇게 찍으니까 하나의 배경화면처럼 너무 이쁘죠. 그래서 사진도 뭔가 그 명암이라던가 빛의 뭐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게 보면 하나의 작품이 되니까 이것도 내 생각 봄이라서 너무 좋다, 퇴근해서 너무 좋다 이런 감정들이 담긴 작품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그림, 사진뿐만 아니라 음악. 선생님이 문학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튼 그 비발디의 봄이라는 노래도 우리 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이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버스커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 벚꽃이라는 그 재재를 활용해서 벚꽃 엔딩이라는 봄의 대표적인 노래를 만들어냈고 이 노래는 지금도 봄만 되면은 이제 탑 100등 안에 꼭 들어오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벚꽃 연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 잠깐 들어볼까요? 같이?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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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자, 더 듣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 전주 시작되는 부분만 봐도 엄청 설레잖아요. 벚꽃을 뭔가 거니는 연인들의 모습, 혹은 차 안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벚꽃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따뜻한 봄의 풍경이 절로 그려지죠. 진짜 희대의 명곡인 것 같아요. 그 멜론 어플의 그 댓글인가? 답글 다는데 보니까 이 노래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공감을 가장 많이 한 그 댓글을 보니까 뭐 나중에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걸 통해서 계절이 봄이라는 계절이 아예 없어지면 이 노래만 들려줘도 봄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댓글이 있었는데 엄청 공감이 가죠. 어떻게 이 노래 멜로디만으로 봄이라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표착하고 또 그런 설렘을 그려냈을까? 들어도 들어도 참 질리지 않는 그런 마성의 노래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문학이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 즉 그림, 음악, 뭐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이 어떤 수단으로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걸까요? 그림은 네, 형태, 색깔, 질감 등으로 표현한 거라면 음악은 앞서 말한 것처럼 소리, 말하면 뭐 멜로디나 박자 등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럼 문학은 맞습니다. 언어, 즉 인간의 말을 통해서 바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학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학의 특성이란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삼는 예술이자 가치 있는 체험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는 예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문학에 왜 가치 있는 체험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걸까요? 작품을 한번 통해서 간단하게 이해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 한 번쯤은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작품인데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풀꽃을 보면서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뭔가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이런 것을 이제 비유해서 표현한 거죠. 너무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짧아도. 그리고 짜장면은 좀 심심한 작은 중국집에서 먹어야 맛이 난다. 그 방은 좁아야 하고 깨끗이 못해야 하고 구멍이 숭숭 몇 개 뚫려 있어 어울린다. 아, 짜장면이란 자고로 이래야지라고 정진건이라는 현대수필 작가가 내가 생각하는 짜장면의 정수는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짜장면이란 소재를 통해서도 짜장면이란 이래야 한다라는 나의 생각을 이렇게 소박한 언어로 표현한 걸 보면 아, 문학은 어떤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아름답게 아니면 이렇게 소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학의 특성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 문학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문학의 기능은 어렵지 않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선생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식적 기능, 두 번째로는 윤리적 기능, 세 번째로는 미적 기능이라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인식적 기능부터 보면 교과서 13페이지 글이랑 선생님이 함께 요약적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3페이지 글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다양한 세계를 체험하고 이해한다. 예컨대, 자, 우리 소설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접 해봤을 거고요. 선생님은 지금도 해리포터 시리즈를 제일 좋아하는데, 해리포터를 이제 읽을 때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였어요.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완결된 그 죽음의 성물이 나올 때까지 쭉 해리랑 같은 나이대에서 그 소설을 읽고 그 해리랑 같이 성장한 세대 중에 하나인데 간접 경험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우리 실제로 마법 세계는 현실에서 없는 세계잖아요. 근데 그 롤링 작가가 쓴 마법 세계를 소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마법이라는 어떤 하나의 판타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만나고 경험할 수 없는 혹은 뭐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면서 내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즉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는 것, 바로 이게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윤리적 기능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학이라고 나와 있는 단락을 보면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독자들은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를 돌아보게 되고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된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간디. 인도의 이제 평화주의자죠. 이 간디를 이제 소재로 해서 간디 뭔가 평론전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책으로 읽으면 나도 간디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뭔가 되게 막 살았구나 이런 반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삶을 뭔가 깨닫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바로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적 기능은 무엇일까요? 자, 문학은 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언어적 형상화 과정을 거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관념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즉, 우리 앞에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게 바로 언어로 표현하는 게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 형상화라는 건 뭔가 이별 혹은 사랑 이런 감정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감정들을 말이라는 혹은 글이라는 하나의 보이는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언어적으로 추상화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바로 이게 문학의 언어적 형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관념으로 전달하지 않고 상상력과 감수성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전달한다. 작품을 읽으면서 해리포터 읽으면서 영화 아니고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마법세계 막 상상하잖아요. 플러스로 감수성의 작용까지 이제 이루어지는데 상상력과 감수성을 통해서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고 인간과 세계가 소통한다. 즉 문학은 정서적, 미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양하는 미적 기능도 갖추고 있다. 선생님이 밑줄 치는 것이 조금 타이밍이 느렸는데 핵심만 정리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정서적, 미적으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 바로 문학의 미적 기능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인식적, 윤리적, 미적 이런 문학의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면화, 한마디로 문학 작품을 읽고 이런 기능들을 익히면서 그 작품을 내 것으로 이제 만든다면 삶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맞습니다. 문학의 기능을 이제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하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면화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양된다,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는 우리 문학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문태준 시인의 작품을 읽어보기로 했죠.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현대시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